민우에게 배신당한 날, 내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화요일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만 해도 나는 행복했어요. 민우가 보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고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떠올리며 설렜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함께였으니까요. 회사에서의 하루는 길고 지루했어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몰라요. 6시만 되면 민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후 내내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5시 50분 나는 서둘러 화장을 고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민우가 좋아하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었고 그가 선물해준 목걸이를 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호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기념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궁금했지만 나쁜 예감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죠. 혹시 프러포즈라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어리석은 상상까지 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러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지도 않았어요. 불안감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어요. 아마 회의가 길어졌거나 교통이 막혔거나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때였어요. 로비 반대편에서 민우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와 함께였죠. 그녀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우의 팔에 자연스럽게 매달려 있었어요. 둘은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친밀하게요.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민우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내가 본 적 없는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여자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레스토랑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택시를 탔는지, 어떻게 집 앞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민우의 그 미소만, 그 여자와의 키스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재생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이 쉴 때까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그날 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였어요. 지연아, 미안해. 오늘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서 내일 볼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 죄책감이 없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전화를 끊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남자는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요. 다음 날 민우는 아무렇지 않게 나타났어요. 커피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제 미안했어. 정말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일까?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이 맞을까? 어제 몇 시에 회의 끝났어? 응. 아, 11시쯤?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7시에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따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래, 고생 많았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우는 이상한 기색도 없이 커피를 마시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며칠을 더 만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고, 민우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일주일 후 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고요.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요. 민우가 내게 했던 모든 것들을, 그 무시와 배신을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요. 그때 떠올랐어요. 강 회장, 민우의 아버지요. 민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늘 불평했죠.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제나 비교하고 무시한다고요. 민우에게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아버지의 인정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강 회장을 내 편으로 만들면 민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의 아버지에게 선택받은 여자가 되면 민우는 견딜 수 없을 거라고요. 마음속 계획을 다잡고 나는 첫 발을 떼기 시작했어요. 먼저 강 회장에 대해 조사했어요. 인터넷 기사, SNS, 지인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지만 동시에 외로운 남자였어요. 5년 전 부인을 잃은 후 혼자 살고 있었고 민우를 제외한 다른 가족은 없었어요. 그의 일상도 파악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에 한강변을 산책한다는 것, 좋아하는 카페, 즐겨 읽는 신문, 취미까지요. 모든 것이 내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도 달라졌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여자로 보겠지만 그 속엔 냉정한 계산과 강렬한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에 상처받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복수를 위해 칼날을 가는 전사였죠. 민우, 넌 내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밤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이 말을 반복했어요.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내 결심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복수가 시작됐어요. 민우의 거만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불타올랐어요. 그 후로도 민우는 나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짧게요. 커피 한잔 하자고, 영화 보자고, 밥 먹자고 연락이 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없었고 태도는 건성이었어요. 나는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만났어요. 그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조금 쉬는 게 어때? 쉬다니? 흥. 요즘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나도 좀 정리할 게 많아서. 그의 목소리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어. 정리할 게 많으면 정리해. 민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내가 울거나 매달리거나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겠죠.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고마워, 지연아. 넌 정말 이해심이 많은 것 같아. 이해심이라니. 웃기는 소리였어요. 나는 그저 더 이상 그에게 집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민우와의 연락은 뚝 끊겼어요.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마치 3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나는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강 회장에 대한 조사는 계속됐어요. 그가 매주 화요일 아침 7시에 한강변을 산책한다는 정보를 확인했어요. 항상 같은 코스를 같은 속도로 걷는다고 했어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죠. 나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곳에 나타나기로 했어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게 내 첫 번째 단계였어요. 월요일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강 회장을 처음 만나게 될 거예요. 계획대로 된다면 그와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대화를 시작하고 조금씩 그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이 아니라 긴장이었죠. 이건 복수를 위한 첫걸음이었고 실패할 수 없었어요. 화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어요. 나는 재빨리 준비했어요. 강 회장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옷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슬랙스요.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렸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차분하고 우아했어요. 완벽했어요. 6시 50분 나는 한강변에 도착했어요. 이른 아침에 공기는 차가웠고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어요. 산책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였지만 강 회장은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7시 정각,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차콜 그레이 정장을 입은 짧은 회색 머리의 남자요. 강 회장이었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했어요. 반대 방향에서 그를 향해 마치 우연히 산책 나온 것처럼요. 우리는 스쳐 지나갔어요. 강 회장은 나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앞을 응시하며 묵묵히 걸어갔죠. 나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어요. 첫 만남은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다음 날 수요일에도 나는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도요. 강 회장은 규칙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나타났고 나는 그때마다 같은 코스를 걸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네 번째 만남이 달랐어요. 그날은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강 회장이 내 옆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자주 뵙네요. 나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마치 방금 알아본 것처럼요. 아, 네. 저도 자주 이 시간에 산책해요. 그러시군요. 저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이곳을 걷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어요. 권위 있지만 부드러운 느낌이었죠. 공기가 좋아서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적극적이지도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게요. 그렇습니다. 아침 공기는 확실히 다르지요. 짧은 대화였지만 충분했어요. 첫 접촉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강 회장이 먼저 인사하며 걸음을 옮겼어요. 나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마주칠 때마다 짧은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엔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간단한 인사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아요. 단풍 구경은 하셨습니까? 아직요. 선생님은요? 저도 아직입니다. 요즘 바빠서. 이런 식의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강 회장이 먼저 제안했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산책 후에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서요.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작고 조용한 한강이 보이는 카페였어요. 뭘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요.
저도 아메리카노입니다. 설탕은요? 반 스푼에 우유 한 방울이요. 강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저도 똑같이 마십니다. 사소한 공통점이었지만 그는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계절, 서울의 풍경. 가벼운 주제들이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야기를 이끌어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내가 물었어요. 그의 눈가에 피로가 서려 있었거든요. 아, 눈치채셨습니까?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힘드시겠어요. 저도 직장 다니지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는 아니라서 그런 책임감은 상상이 안 가요.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외롭다는 말에 나는 집중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약점이었어요. 외로우시다니요? 결정은 혼자 내려야 하고 그 무게는 혼자 짊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정작 진심으로 이야기 나눌 사람은 없더군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어요. 그래도 가족이 계시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민우 이야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과 아들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요. 어떤 아드님이신데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책임감도 없고 진지함도 없고 그저 놀기만 좋아하지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민우와 아버지의 관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아드님이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실 수도 있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강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더 파고들지 않았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산책 후 자주 커피를 마셨어요.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강 회장은 나에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회사 경영의 어려움, 직원들과의 갈등, 그리고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까지요. 아내를 잃은 지 5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아직도 힘드세요? 매일이 힘듭니다. 집에 혼자 돌아가면 텅 빈 느낌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괜찮아요. 저는 듣는 거 좋아해요.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 속에 뭔가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지연 씨는 참 다르시네요. 다르다니요? 다른 사람들은 제 돈과 권력만 보는데 지연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궁금한 것 뿐이에요. 그날 강 회장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어요. 살짝 조심스럽게요. 고맙습니다, 지연 씨.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온기를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이건 복수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민우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아버지와 내가 매일 아침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건 내가 원하는 바였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요. 강 회장의 외로운 눈빛을 볼 때면 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이건 복수일 뿐이야. 감정을 섞으면 안 돼.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이, 쓸쓸한 미소가, 진심 어린 감사가 점점 내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노트를 펼쳤어요.
강 회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매주 화, 목, 오전 7시 한강변 산책. 아메리카노 설탕 반 스푼, 우유 한 방울. 경제신문 사설란 즐겨 읽음. 클래식 음악 좋아함 특히 쇼팽. 아내 기일 매년 10월 15일. 아들과의 관계 매우 불편, 실망감 큼. 하나하나가 내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이었어요. 나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그의 곁으로 다가갈 계획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강 회장과 나는 이미 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4번씩 만났고 산책 후에는 항상 커피를 마셨어요. 대화 주제도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변했죠. 지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는 혼자 서울에서 살아요. 외롭지 않습니까? 가끔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연인은 없으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배신당했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어요.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감정이었죠. 그 사람은 정말 바보였군요.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왜요? 지연 씨 같은 사람을 놓쳤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나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강 회장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자주 연락이 왔고 산책 외에도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수락했어요.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지만 너무 느리게 가면 기회를 놓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강 회장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갔어요. 우아하지만 과하지 않게요. 레스토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은은한 클래식 음악, 완벽한 분위기였죠. 오늘 참 예쁘십니다. 강 회장이 말했어요. 나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회장님도 멋지세요. 늙은이한테 무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점점 더 깊어지는 대화였죠. 지연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지연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레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저도 회장님을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아픈 기억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강 회장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손길이었죠. 지연 씨, 저는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민우였어요.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였고 우리를 발견하고는 얼어붙었어요. 여자는 그 새빨간 드레스를 입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민우야, 저녁 먹고 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민우가 나를 노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연 씨는 내 친구다. 친구요? 아버지가 이 여자랑?
말 조심해라, 민우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나는 조용히 앉아서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흔들리는 눈빛, 떨리는 손, 당황한 표정까지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요. 민우 씨, 오랜만이에요. 내가 먼저 인사했어요. 차갑고 우아하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녁 먹고 있어요. 보면 몰라요? 내 아버지랑. 너 미쳤어? 민우야. 강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여자친구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 여자는 절대 안 돼요. 왜? 왜냐면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과 나의 관계를 밝힐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던 거죠. 제대로 말하지 못하겠으면 가거라. 데이트 방해하지 말고. 데이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데이트다. 문제 있나? 강 회장은 단호했어요. 민우는 나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아 끌며 나갔어요. 레스토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안합니다, 지연 씨. 아들이 실례를 했네요. 괜찮아요. 놀라셨죠? 아니,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저 녀석이 얼마나 버릇없는지 보여줬으니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았어요. 민우가 먼저 불편함을 드러냈고 강 회장은 내 편을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 앞에 섰어요. 내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시작됐어, 민우야. 민우는 아직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삶은 내가 만든 덫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음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당장 만나자.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당장. 싫은데? 뭐? 나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어요, 민우 씨. 너 정말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복수? 무슨 복수? 난 그냥 좋은 분 만났을 뿐인데. 지연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그래서 난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민우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너 진짜로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거야? 그게 중요해. 내가 날 버렸잖아. 이제 내 감정은 내 상관 아니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새로운 계획을 적었어요. 3단계 강 회장의 완전한 신뢰 얻기, 4단계 민우의 비리 증거 수집, 5단계 최종 승리.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강 회장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의 외로운 눈빛, 진심 어린 감사, 부드러운 손길. 이건 복수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어요. 예상보다 민우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레스토랑 사건 이후 일주일 민우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연락도 없었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나는 계속해서 강 회장과 시간을 보냈어요. 산책, 식사, 때로는 미술관이나 콘서트에도 함께 갔어요.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요즘 표정이 밝으셔요. 어느 날 비서가 말했다고 강 회장이 전해줬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안정적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나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민우였어요. 드디어 왔구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민우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죠. 뭐 하러 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는데요? 지연아,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어요. 민우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넌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래?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 넌 왜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야? 난 그냥 좋은 사람 만났을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 난 다 알아. 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복수? 그래, 맞아. 처음엔 복수였어. 민우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회장님은 당신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만해. 민우가 소리쳤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라고. 그래서 당신 아버지면 내가 좋아하면 안 돼? 좋아하다니. 너 정신 나갔어? 나이 차이가 얼마야? 그게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이라고. 민우가 비웃었어요. 너 진짜 우리 아버지 사랑한다고 믿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나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복수를 위한 계산일까? 지연아,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인데?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이용가치 없는 사람은 버리는. 그건 당신 얘기 아니야? 민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난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3년이야, 3년을 함께 했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호텔에 들어갔어. 그것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날에. 그건 변명하지 마. 난 다 봤어. 당신이 그 여자 허리 감싸고 키스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 다 봤다고.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아, 그건 실수였어. 난 실수? 지금도 그 여자랑 만나잖아. 레스토랑에서 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내가 누굴 만나든 누굴 사랑하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제발 다른 사람 만나. 내가 소개시켜 줄게. 더 젊고 더 나은 사람. 필요 없어. 난 회장님이 좋아. 민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어요.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알았어. 좋아.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기억해. 내가 경고했다는 거. 민우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직전 그가 뒤를 돌아봤어요.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 진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사랑해. 그 순간 나도 놀랐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거든요. 어느새 나는 정말로 강 회장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나는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강 회장을, 민우의 아버지를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 회장이었어요. 지연 씨, 내일 시간 되십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저녁에 봬요. 우리 집에서요. 집에서요? 네,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강 회장의 집이라니. 이건 큰 진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강 회장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걸까? 다음 날 저녁 나는 강 회장의 집으로 향했어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크고 웅장한 저택이었어요. 집사가 문을 열어줬고 나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연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는 식사를 했어요. 집사가 준비한 고급 코스 요리였지만 분위기는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오늘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 후 강 회장이 말했어요. 말씀하세요. 지연 씨와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연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회장님, 나이 차이도 있고, 제 아들 문제도 있고, 복잡한 상황인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지연 씨 없는 삶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지연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계산도 거짓도 없는 순수한 감정이었죠. 회장님, 저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민우였어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뒤에는 사설 탐정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민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는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민우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증거예요. 이 여자가 아버지한테 접근한 이유 다 여기 있어요. 강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내가 작성했던 복수 계획 노트의 사진들이었어요. 강 회장의 일정, 취향, 약점, 모든 게 적혀 있었죠. 이건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여자는 복수 때문에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예요. 저랑 헤어진 후에 복수하려고. 지연 씨, 이게 사실입니까? 강 회장이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입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맞아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처음엔 복수였지만 회장님을 알아가면서 그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나가주시겠습니까?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강 회장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우는 승리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지연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손댄 게 실수였어. 나는 그를 노려봤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집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계획도, 복수도, 그리고 사랑도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아직 끝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눈앞의 절망이 복수의 불씨를 꺼뜨릴 순 없었어요. 아니, 이제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강 회장에 대한 진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민우가 날 무너뜨리려 할수록 나는 더 강해졌어요.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간다고요. 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민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가 회사에서 한 일들, 횡령 의혹, 여자 문제들, 모든 걸 파헤칠 거예요. 민우가 내 과거를 폭로했다면 나는 그의 현재를 폭로할 거예요. 새벽까지 자료를 수집했어요. 민우의 비리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 불법 거래 내역, 여러 여자들과의 스캔들까지요. 이걸로 충분해. 나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강 회장은 내 진심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장 긴 일주일이었죠. 강 회장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요. 나는 매일 아침 한강변에 나갔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빈 산책로를 혼자 걸으며 나는 수없이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까? 민우의 비리 자료는 이미 다 모았어요. 회사 자금 횡령 증거, 불법 거래 내역서, 여러 여자들과의 스캔들 사진까지요. 이걸 강 회장에게 보여주면 분명 민우에 대한 생각이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강 회장이 이 자료를 받아줄까? 아니면 나를 더 비열한 여자로 생각할까? 고민 끝에 나는 결심했어요. 직접 찾아가기로요. 토요일 오후 나는 강 회장의 집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벨을 눌렀어요. 누구십니까? 집사의 목소리였어요. 저, 지연입니다. 회장님 계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이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나온 건 집사가 아니라 강 회장 본인이었어요. 그는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요.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게 없습니다. 5분만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강 회장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어요. 5분입니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강 회장도 마찬가지였죠. 회장님, 제가 처음에 접근한 이유는 맞아요. 복수였어요. 민우가 저를 배신했고 저는 그를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알아가면서 저는 변했어요. 회장님은 민우와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따뜻하고 진솔하고 외로운 늙은이를 이용하기 딱 좋았겠군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하시렵니까? 네, 사랑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회장님을 사랑해요. 처음엔 계산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회장님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지연 씨,
회장님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 산책할 때 하시는 작은 습관들, 웃으실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까지 전부 다 사랑해요. 강 회장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작성한 그 노트를 봤어요. 제 모든 일정, 취향, 약점까지 전부 계산된 거였잖아요. 맞아요.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과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민우의 비리 증거예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사 자금 횡령, 불법 거래, 각종 스캔들. 전부 여기 있어요. 왜? 이걸 내게 줍니까? 복수하려면 이걸 언론에 넘기면 돼요. 민우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서류를 강 회장 손에 쥐어줬어요. 회장님께 드릴게요. 회장님이 판단하세요. 민우를 어떻게 할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두 회장님 몫이에요. 강 회장은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다 확인한 거예요. 민우가 내 회사 돈을 이렇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왜 이걸 내게 줍니까? 이걸로 나를 협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회장님을 협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민우가 어떤 사람인지 회장님이 제대로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 회장은 한참을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나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상처받는 게 싫어요. 민우 때문에, 저 때문에, 누구 때문이든요. 강 회장이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연 씨, 정말 날 사랑합니까? 네, 진심으로요. 나이 차이도 복잡한 상황도 아무것도 상관없습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회장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강 회장이 내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회장님, 믿고 싶소. 당신의 마음을 믿고 싶소.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전했어요.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또 저 여자랑 있어요? 민우였어요. 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민우야, 너 지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닥쳐라, 민우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회사 돈 횡령한 것, 불법 거래한 것, 여자들과 스캔들 일으킨 것. 전부 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누가, 저 여자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고자질이 아니라 진실이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범죄자야. 아버지, 당장 집을 나가라.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곧 소송이 시작될 테니까. 아버지, 정말로 저를 고소하시는 겁니까? 회사의 이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민우는 나를 노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이게 다 내 짓이지? 내가 아버지를 부추긴 거야. 아니에요. 이건 회장님의 결정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민우야, 그만해. 강 회장이 일어서서
민우 앞에 섰어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건 지연 씨가 아니라 너다. 내가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하지만 더 이상 들을 말 없다. 나가라. 민우는 주먹을 쥐고 떨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문이 닫힌 후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 회장은 소파에 다시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요. 그는 내 손을 다시 잡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곁에 있으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소. 저도 회장님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민우의 반격도 있을 거고 주변의 시선도 따가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노트를 펼쳤어요. 복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나는 그 페이지를 찢어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 남았을 뿐이에요. 민우가 내 과거를 폭로하며 강 회장에게 몰아붙였어요.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강 회장과의 관계가 안정되고 민우의 비리가 법적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나는 강 회장과 함께 회사 이사회 만찬에 참석했어요.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그의 동반자로 나타난 거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강 회장이 내 손을 꽉 잡아줘서 견딜 수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가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회장님이 곁에 계시니까요. 만찬은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 모두 참석했죠. 나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강 회장은 자랑스럽게 나를 소개했어요. 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호기심, 질투, 비난.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강 회장과 나 둘뿐이었으니까요. 만찬이 한창일 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어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민우야, 넌 왜 여기? 강 회장이 얼굴을 굳히며 일어섰어요.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민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민우야, 지금 당장. 저 여자에 대한 진실을요. 민우가 나를 가리켰어요.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됐어요. 저 여자 지연이라는 사람은 제 전 여자친구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헤어진 후 복수를 위해 제 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민우야, 그만해. 강 회장이 소리쳤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민우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스크린에 내 복수 계획 노트가 크게 떠올랐어요. 이게 뭡니까? 누군가가 물었어요. 저 여자가 작성한 복수 계획서입니다. 제 아버지의 일정, 취향, 약점, 모든 걸 조사하고 이용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나를 보는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민우가 화면을 넘겼어요. 내가 사설 탐정과 만나는 사진이 나타났어요. 저 여자는 저를 조사하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아버지에게 넘겼죠. 그건 내가 말하려 했지만 민우가 끊었어요. 저 여자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를 무너뜨리고 제 아버지를 이용해서 복수하는 것. 민우야, 그만하지 못해. 강 회장이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내 입을 닥쳐. 아버지가 외롭고 약한 걸 이용한 거라고요.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인데 진짜 사랑이라고 믿으세요? 강 회장이 민우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연 씨는 날 사랑해. 그리고 나도 그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증거, 그래,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은 숨길 수 없어. 민우는 비웃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세뇌당한 거예요. 나가라. 뭐라고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다. 민우는 주먹을 쥐고 떨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지연아. 너도 아버지도. 민우가 나간 후 연 회장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게 드러났어요. 내 과거, 내 계획, 모든 것이요. 강 회장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떠나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여자를 회장님이 속으신 거야. 나이도 어린 게 뻔뻔하게. 모든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어요. 연 회장이 비었을 때 나는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 사과합니까? 제가 회장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과거 때문에. 지연 씨, 강 회장이 내 턱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어요. 당신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지금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기자들이었어요. 지연 씨, 강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복수 목적으로 접근한 게 사실입니까? 나이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어요. 뉴스 기사도 쏟아졌어요. 재벌 회장, 아들의 전 여친과 열애설, 복수를 위한 계획적 접근, 충격적 폭로, 20살 나이 차 커플, 진실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휴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스캔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거였죠. 나는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강 회장에게도 영향이 갔어요. 주주들이 회의를 요구했고 이사회에서는 사퇴 압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전화로 물었어요. 괜찮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제가 물러나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요? 제가 회장님 곁을 떠나면 모든 게 잠잠해질 거예요. 회사도 주주들도. 지연 씨,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당신 없이는 의미가 없소. 회사도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하지만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지금 당장. 1시간 후 우리는 한강변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 커피를 마셨던 그곳이었죠. 강 회장은 수척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어요. 회장님, 지연 씨, 솔직히 말해주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는 회장님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처음엔 복수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회장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주변의 시선도 비난도 모든 걸 견딜 수 있습니까? 회장님과 함께라면요. 강 회장이 내 손을 잡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그럼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둘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 붉은 눈, 창백한 안색.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눈앞의 절망이 복수의 불씨를 꺼뜨릴 순 없었어요. 아니, 이제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민우가 날 무너뜨리려 할수록 나는 더 강해졌어요.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간다고요. 나는 노트북을 열어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폭로했다면 나도 폭로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더 치밀하게, 더 확실하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 회장의 사랑을 지킬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결국 강 회장은 내 손을 붙잡았어요. 스캔들이 터진 지 3주가 지났어요. 가장 힘든 3주였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강 회장과 나는 매일 만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 사이 나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민우의 비리 증거를 더 확실하게 보강했고 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인들도 찾아냈어요. 회사 내부 고발자, 거래처 직원, 심지어 민우와 함께 일했던 공범들까지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강 회장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이제 결정하실 때예요. 우리는 그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장 가득한 책들, 무거운 책상, 고요한 분위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장소였죠. 무슨 결정 말이오? 민우에 대한 결정이요. 이대로 덮을 건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건지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건 내 아들이요.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범죄자이기도 해요. 지연 씨 말이 맞소. 하지만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이건 민우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그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거예요. 강 회장이 내 손을 꽉 쥐었어요. 당신이 곁에 있어 주겠소? 당연하죠.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그날 강 회장은 결정을 내렸어요. 민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요.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강 회장은 단상에 섰고 나는 뒤에서 그를 지켜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매우 고통스러운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제 아들 강민우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 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저는 법 앞에 서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직접 고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자가 소리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라니요? 최근 아드님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신다는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누가 저질렀든 처벌받아야 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강 회장은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잘하셨어요. 내가 말했어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 아니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오. 드디어 진실을 마주했으니까. 우리는 한강변으로 갔어요.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죠. 여기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오. 강 회장이 말했어요. 저도 기억나요. 회장님이 혼자 걷고 계셨죠. 외로웠소. 그때 내 삶은 텅 비어 있었소. 지금은요? 지금은 당신이 있소.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지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내 아내가 되어 주시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상관없소.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강 회장이 나를 끌어안았어요. 한강의 바람이 우리를 감싸며 불어왔어요. 그날 저녁 소식이 전해졌어요. 민우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요. 횡령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컸고 불법 거래 규모도 심각했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민우는 구치소로 이송됐죠.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복수가 완성된 건 맞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강 회장에게 물었어요. 괜찮소. 이게 그 아이를 위한 길이요. 잘못을 깨닫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지. 언젠가는 용서하실 건가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의 미래에 집중하고 싶소. 일주일 후 이사회가 열렸어요. 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어요. 오히려 주주들은 강 회장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아들까지 고발하는 용기 대단합니다. 회사를 위해 개인 감정을 버린 거죠.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했어요. 민우를 제거함으로써 강 회장의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민우를 마주쳤어요. 그는 수척해져 있었고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한때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연히 알게 됐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 목적이었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들을 위해서요. 민우가 나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분노는 없었어요. 그저 허무한 표정이었죠.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됐어요. 결과는 유죄, 징역 5년이었어요. 판결이 나던 날 강 회장과 나는 법정 밖에서 기다렸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내가 말했어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회장님, 아드님 판결에 대해 한 말씀. 사과드립니다. 아들의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지연 씨와의 결혼 계획은 내년 봄에 결혼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우리는 미소 지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강 회장의 집에서 우리는 조용히 와인을 마셨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야. 강 회장이 말했어요. 저도 회장님을 지킬 거예요. 우리 함께 지킵시다. 서로를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우는 가문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나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쥐며 복수국의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이제 복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삶, 강 회장과 함께할 미래였어요. 민우의 분노와 절망을 뒤로한 채 나는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을 느꼈고 강 회장과 나의 운명적 연대가 완성되었어요. 사랑해요, 회장님. 나도 사랑하오, 지연.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복수의 끝이자 사랑의 시작이었죠. 매일 아침 강 회장과 같은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는 평온함과 안도감을 느껴요. 6개월이 흘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강 회장이 옆에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거든요. 좋은 아침입니다. 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강 회장은 커피를 내렸고 나는 토스트와 계란을 구웠어요. 간단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죠. 오늘 한강변 산책 갈까요? 좋아요. 한강변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고 수많은 추억이 담긴 장소였죠. 여기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가 엊그제 같소. 저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후회하지 않소? 전혀요. 회장님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어요. 지연 씨 행복하오? 엄청 행복해요. 회장님은요? 나도 행복하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었소. 이제는 매일이 의미가 있소.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민우 생각은 안 하세요? 가끔 생각하지.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요. 나도 가끔 민우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움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죠. 다음 주 결혼식 날이 왔어요.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회사 임원들만 초대했죠. 나는 심플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었어요. 버질로드를 걸을 때 강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름답소.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약을 나눴어요. 나 강태주는 지연을 내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 지연은 태준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의 작은 펜션이었어요. 바다가 보이고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지연 고맙소. 내 삶에 와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일주일은 꿈같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바다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부부였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이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셨고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작은 일상들이 쌓여 큰 행복이 됐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왔어요. 임신이었어요. 정말요? 강 회장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확인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껴안았어요. 9개월 후 딸이 태어났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강 회장의 눈과 내 코를 닮았어요. 예쁘다. 고맙소, 지연.
우리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모든 복수는 끝났고 그는 내 삶의 동반자이자 진정한 사랑이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완벽하게 행복해요. 나는 민우를 떠올리며 속으로 미소 지어요. 이번에는 내가 웃는 차례였네요. 하지만 이제는 승리의 미소가 아니에요. 행복한 미소죠. 복수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완벽한 결말이에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요. 강 회장은 딸을 안고 웃고 있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딸과 함께 웃어요. 이게 우리의 결말이에요. 복수의 끝이자 사랑의 시작이자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나는 알아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